이번에는 앱 인벤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버튼을 터치하면 소리가 나고 다시 버튼을 터치하면 멈추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버튼을 터치를 했을 때 재생되었던 시간을 이 화면에 표시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화면에 시간이 표시될 영역을 만들어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블럭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변수를 먼저 정의하게 될 텐데요.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정의하기 위해서 변수를 정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플레이가 되었던 시간을 계산해 내기 위해서 프로시저를 임의로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프로시저를 호출해서 타이머에 보이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저를 잠깐 보면요. 타이머가 지금 현재 가동 중인지, 말하자면 소리가 나고 있는지에 따라서, 소리가 나고 있었다면 버튼을 터치했을 때의 시각을 플레이 스탑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터치를 했을 때 플레이 스타트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해서 초 단위로 해서 화면에 결과를 표시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블로그는 페이스북의 앱 인벤터 그룹의 이정민 님의 블로그입니다.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히 필요하시다면 위에 있는 주소를 찾아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선 화면에다가 호리존털 어레인지먼트 하나를 위에 사이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넓이를 필 페어런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레이블을 갖다 놓을 텐데요. 레이블 하나에 갖다 놓고 텍스트를 재생시간, 재생했던 시간을 표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레이블을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텍스트 내용을, 호출한 내용을 여기다가 보여주도록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우게 되고요. 그 대신 여기 넓이를 필 페어런트로 좀 맞춰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되는 부분에 이름을 바꿔 보겠습니다. 리네임 해서 여기를 알아보기 쉽게요. 랩 타이머 디스플레이, 재생 시간이 표시되는 영역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시면 이제 화면에 나타날 모습은 준비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블럭 에디터 화면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버튼, 이렇게 세 가지 버튼을 정의를 해 두었고요. 여기에 이제 변수를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변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데피니션을 클릭을 하면 여기 variable, 변수를 정의하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두 개를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variable의 변수를 알아보기 쉽게 편리하도록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play start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밑에 것은 play stop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매스에 가시면 숫자를 입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타임을 숫자를 갖다 놓고 여기를 0으로 정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 더 갖다 놓고요. 0으로 맞춰 주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0으로 잡아 두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시저를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프로시저를 정의하기 위해서 데피니션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프로시저 to do 프로시저라고 하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내려놓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원하는 대로 정해 보겠습니다. 타이머를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프록 타이머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프록 타이머를 진행을 할 텐데요. 만약에 타이머가, 그러니까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으면 이렇게 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들어가시면 if else 문이 있고요. 그래서 if else 문을 끌어다 놓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하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타이머가 진행 중일 때 이를 하기 위해서 로직에 가시면 이렇게 equal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놓고요. 타이머가 진행 중일 때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 블럭의 클럭으로 들어가서 아래쪽에 있습니다. 클럭에 타이머가 enabled, 타이머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 참이면, 그래서 다시 true 값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로직에서 true 값을 가지고 오고요. play start를 세팅을 합니다. 여기서 play
스타트를 지금 현재 시간으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클락 1의 시스템 타임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다면 바 플레이 스탑을, 글로벌 바 플레이 스탑을 세팅을 하는데, 클락 1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클락 1의 시스템 타임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멈추는 시간과 스타트 시간을 불러오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표현할 그 부분에 대한 영역을 랩 타이머 디스플레이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랩 타이머 디스플레이 선택을 하고요. 랩 타이머 디스플레이 점 텍스트, 랩 타이머 디스플레이의 텍스트를 세팅을 하는데 계산을 해야 될 텐데요. 두 시간을 계산을 해서 1000으로 나눠서 초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먼저 넣을 텐데요. 나누기 매스로 들어가서 나누기를 선택을 합니다. 갖다 놓고요. 뒤에다가 1000을 넣겠습니다. 매스에서 넘버를 갖다가 집어넣고요. 여기에 1000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빼기 영역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2시간을 계산을 해서 빼기 영역을 할 거기 때문에 매스에 들어가서 빼기 블럭을 갖다 놓고요. 앞에다가는 멈춘 시간을 갖다 놓게 되고요. 그리고 스타트한 시간을 뒤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마이 블럭스에 들어가서 마이 데피니션으로 들어가면 글로벌 바 플레이 스탑, 물론 여기서 갖고 온 시간 값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플레이 스타트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된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왔고요. 그래서 요것을 각각의 버튼 밑에다가 불러오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my definition 들어가서 call proc timer, 이 프로시저를 불러오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call proc timer를 버튼을 눌렀을 때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각각의 또 이렇게 추가를 해도 되고요. 복사해서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 버튼을 눌렀을 때 소리가 나는 것까지 됐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프로시저를 불러오는데 타이머가 진행 중이었을 때 시간 값을 스타트 시간 값을 불러오게 되고요. 그리고 타이머가 진행 중이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새로 시작할 때는 현재 시간 값을 스탑 시간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휴대폰으로 이제 직접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커넥트 디바이스 선택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휴대폰에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2.052초 정도 나왔다고 표시가 되네요. 다시 두 번째 거,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엔 마이너스 값이 잠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스탑을 했을 때 그 시간을 이제 제대로 계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여기 버튼을 터치했을 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것이 굳이 필요가 없고 그냥 스탑했을 때만 시간을 보고자 한다면 이 블럭을 조금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셋을 계산해서 나오는 셋은 스탑을 했을 때, 스탑 시간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스탑 시간에서 빼서 이렇게 갖다 놓게 되겠고요. 그냥 여기에다가 랩 타이머 디스플레이에다가 디스플레이 텍스트를 갖다가 놓고요. 여기 텍스트 값을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싶으네요. 그래서 그대로 빈칸으로 한번 놔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휴대폰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시간이 표시되지 않고 있다가 멈추었을 때만 계산돼서 숫자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것도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혹은 조금 더 응용을 한다면 재생 시간이 점차적으로 표시되도록 시작 시간을 현재 시간에서 시작했던 시간을 빼주는 그런 프로시저를 또 만들어서 추가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하는 프로시저를 정의를 해서 그것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